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뉴욕은 그만큼 부유하기만 할 것 같지만 노숙자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밤에 위험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텐데요. 여성인 경우 더욱 위험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깊은 밤중에 한 노숙자 여성이 달아빠진 담요를 덮고 잠을 청하려 하고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습니다. 여성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터를 잡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저는 노숙자로 지냈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왔었고 회사도 다녔었지만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운이 나쁘면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군요. 건축학과를 졸업한 저는 대학 시절 좋은 성적을 받았었어요. 높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죠. 진로는 당연히 건축 및 조경 쪽이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저에게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제안이 온 거였어요. 제 능력을 알아본 거죠. 일하던 회사보다 연봉도 훨씬 많이 줄 거라고 하기도 했고 우쭐해져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님은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에서 건축사업으로 성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진출도 해보려고 일단 미국으로 온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시작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었어요. 처음은 순조로웠어요. 회사 분위기도 복지도 모두가 만족하는 조건이었죠. 처음 1년 동안은 나쁜 일이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급여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급여 지급이 안 된 첫 달은 직원들이 다 참았지만 2달, 석 달째 되자 많이들 떠나더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배신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정말 간절히 사정하셔서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신 거예요. 여느 때처럼 출근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전 재산을 빌려드렸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사장님을 믿었거든요. 인간적으로도 믿었지만 제가 돈을 빌려줘서 잘만 되면 저를 직원이 아닌 동업자로 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공동대표 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신적인 충격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석 달이 주택담보대출로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지 몇 달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자를 석 달 동안 연체했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원래 뉴욕에는 노숙자들이 많지만 여성 노숙자는 남성보다 쉽게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꽁꽁 숨어서 살았죠. 우울증에 걸려 정신이 피폐한 와중에도 생존 본능은 살아있더군요. 다행인 점은 제가 여자 중에서도 키가 몹시 큰 편이고 마르지도 않아서 옷을 껴입고 얼굴을 가리면 언뜻 보고서는 성별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 점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돈 넣고 가라는 바구니만 제 앞에 덩그러니 둔 채로. 그런데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 앞에 바구니를 두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다른 노숙자가 제 바구니를 채 가버리거나 노숙자들 꼴을 보기 싫다며 바구니를 발로 차 지나간 사람도 있었죠. 냄새 난다며 불쾌하다며 맞은 날도 있었어요. 얼굴 몸 가리지 않고 맞아서 심하게 몸살을 앓기도 했죠. 길에서 사는 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제 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던지고 갔는데 그게 위험한 약물류였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손을 댔고 흡입까지 하게 되면서 그대로 중독돼 버렸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저인데 약 때문에 의지가 막 샘솟더군요. 어떻게든 이걸 구해서 또 해야 한다는 의지요. 좋은 건 아니었죠. 비상금을 다 털어 약을 구했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또 구걸해서 돈을 구하고 그 돈으로 약을 사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구걸로 돈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절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면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감옥에 가면 약이든 흡연이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파는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죠. 말처럼 쉽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고민하면서 금단 현상으로 덜덜 떨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이 쏟아지는 밤 온몸을 덜덜 떨며 바구니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손이 뻗어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소리쳤어요.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동양인 중년 남자였어요. 저는 중국인 사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심장이 덜컹했어요. 또 사기를 칠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그 중년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상태를 살피고 걱정하는 게 이상해서 저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떨고 있어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처음 만난 그날 남자는 제게 돈을 쥐어주고 갔어요. 그런데 매일 마주치게 됐습니다. 주변에 회사를 개업해서 출근하느라 그런 거였죠. 한국인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는 한국인이고 근처에 조경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말하는 순간 저는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사라진 중국인 사장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했고 건설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경계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저도 마음을 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 사장님은 원래 온정이 많은 사람이라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대의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종종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기고한 사연을 들려주었더니 사장님은 제시카 씨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중국인 사장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하셨어요. 하지만 전 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요. 약 끊는 센터 전화번호예요. 그 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생판 남인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너무 감사했죠. 결국 저는 사장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시더라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웃음이 터졌어요. 사장님, 담배도 힘든데 약을 끊으라고요? 사장님은 제시카 씨가 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금단 현상으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창고 구석에서 울부짖으며 사장님 번호를 꾹 쥐고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장님의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사장님은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지낼 거처도 마련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회사는 끄떡없었습니다. 어려워지긴커녕 날로 성장하더라고요. 회사 덕분에 저는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장님이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좋은 자리가 제안이 와서 말이야. 이직해 보겠나? 우리 회사는 에이스만 모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재였고요. 물론 사장님이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분이셔서 모두가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저 같은 직원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건 정말 저를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싶었지만 이직 제안이 온 회사에서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연봉을 불렀더군요. 그곳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에 남겠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오히려 저를 설득해서 그 기업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연락을 드렸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사장님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성장시킨 회사를 부사장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 뒤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옮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하고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엘리트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사장님과 연락도 잘 안 되고 저도 바빠서 전과 다르게 드문드문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보고 싶었던 사장님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카 한국으로 좀 와줄 수 있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사업을 직원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는데 살아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나 뵙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장님의 아들도 그때 처음 봤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대입을 앞두고 있었죠. 하늘은 왜 꼭 좋은 사람들만 먼저 데려가는지 사장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고 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빈소 앞에 서서 추모하고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줄에 서 있던 소년이 저를 붙잡았어요. 사장님의 고등학생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 아들은 저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생전에 한 미국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 미국인이 없었으면 회사도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장님은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연락만 드렸는데, 저도 건축학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년이 말하는 순간 저는 10년 전에 사장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사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저는 제시카예요. 사장님께 받은 은혜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사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제시카에게 고맙다고 꼭 전해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이 섰고 사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아들을 제가 미국으로 데려가 키워도 될까요? 학비도 제가 내어줄게요. 이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모님은 놀라시며 물으셨죠. 정말요? 제시카도 바쁠 텐데. 저는 사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그 꿈을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모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셨고 그 아이도 좋다고 해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를 키워주어야겠어요. 3개월 뒤 뉴욕 공항에서 사장님의 아들과 다시 만났어요. 그 모습은 마치 10년 전의 저 같았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해서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나니 사장님이 무척 보고 싶은 날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